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안정적 수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승인이 지금 났다고 하죠. 백신 주권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상입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갖고 있는 편견 등으로 인해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라고 하죠. 오해와 편견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하정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사무국장과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하정은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3상 임상 승인이 났어요. 지금 국내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신 상황이 어떤 겁니까? 개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게 되면요. 현재 한 7개 정도의 국산 백신이 임상 시험 중입니다. 1상, 2상, 3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개가 3상 임상시험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돌입을 했고 2상 임상시험이 한 3개, 그다음에 1상 임상을 하고 있는 게 3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3상이 1개 업체, 2상, 1상, 3개, 약 7개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임상이라는 얘기 저희가 진짜 많이 듣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고요. 참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지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좀 임상시험이라는 게 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개념을 잡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저희가 허가를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1상, 2상, 3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상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때는 보통 새로운 신물질이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안전한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최대 용량, 효과를 보면서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때 대략 한 50명 내외의 그 참여자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 1상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은 2상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안전성은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이때는 가장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용량과 용법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상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 보통 허가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상을 통해서 확보한 안전성, 그다음 유효성을 바탕으로 해서 3상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좀 대규모가 필요합니다. 제가 백신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전통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 지금 현재 모더나라든가 허가를 받은 백신 같은 경우에 약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3상 임상시험에서 한 건 뭐냐면 기존의 치료라든가 또는 어떤 위약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확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의 이제 참여자가 필요한데요. 저희 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백신들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하고 비교하는 임상 방식의 비교 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3상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4,000명 정도의 그 자원자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한 3,990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비교하는 임상 방식으로까지는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임상시험 자체에 대한 예. 어떤 개념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다가 기본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그 자체에 대해 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인 경우에는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임상시험을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자원자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자원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임상을 참여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명이 기존의 그 방식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4,000명은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임상시험은 4,000명 수준으로 국내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그 백신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대규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신기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수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그 자원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위성이나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낮은 참여율 원인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겁니까? 네, 낮은 참여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임상시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부정적 인식이라는 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1상, 2상, 3상의 기본 개념,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언제든지 참여자분들이 임상시험을 고려하는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상담센터를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우려할 사항이 있을 때 저희 전문 상담원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낮은 참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참여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제도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배상 한도 책임보험을 좀 더 상향을 한다던가 또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자긍심 내지는 혜택을 위해서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라든가 또는 자원봉사 실적 인증 등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도 정부와 함께 지금 많이 개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쯤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르면 2분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또 협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